없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도대체 이 전쟁을 왜 일으켰고 이걸 어떻게 수습 정리를 하려고 하는 건가라는 것에 대해서 다들 이제 방점을 찍고 있는데 방금 전에 또 코스피가 3%더 추락했다는 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5,592.59로 장을 시작했습니다. 환율이요 12.9원 올랐습니다. 1,479.0원으로 개장을 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사실 경제 영향 이게 제일 큰 관심사이실 것 같은데 네. 사실 저는 이렇게 전쟁 나고 지금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돈 얘기냐? 주가 돈 얘기 중요하죠. 근데 제가 네. 주가 이런 거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는 뭐 네.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아침 보니까 이란 사망자 지금 800명 가까이 됐더라고요. 네. 또 아이들도 많이 죽었고. 근데 경제적인 영향은 짚고 넘어가긴 해야 될 텐데 네. 일단 이란 입장에서는 우리 이제는 귀에 못이 박힐 호르무즈 해협, 네. 예, 뭐 세계 원유 해상 원유의 뭐 네, 20%가 지나다니는. 근데 이게 사실 뭐 미국 같은 나라는 상관이 없고 결국은 아시아, 우리 같은 나라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네. 그래서 이란 쪽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지금 거의 봉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예,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유가 관련해서는 사우디라든가 아랍에미리트나 그다음에 카타르 이런데 원유 시설들을 그렇죠. 이란이 좀 일부 공격을 했습니다. 예. 지금 굉장히 오늘까지 지금 2월 28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거세게 이란이 공격을 좀 하는 양상이긴 한데 네. 뭐 카타르의 LNG 시설도 뭐 예. 타격을 했고. 근데 이게 유가의 상승폭에 대해서는 뭐 배럴당 $80 안팎까지 처음에 막 올라가고 뭐 이런 양상인데 네. 당초에 호르무즈가 완전 봉쇄되면 얼마나 올라갈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오히려 덜 올라갔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우리 언론은 왜 $100 뭐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까? 예, 그거는 지금 예를 들면 러시아 같은 나라도 러시아 대통령의 경제 특사가 예. 이 배럴당 $100 이상 간다. 러시아의 희망사항도 들어가 있을 것이고. 예. 근데 유가가 지금 그래서 장기적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이 경제적인 타격이 장기간 계속될 수도 있는 건데 실은 이미 이란 공습설이 며칠 나오면서 그 전부터 시장에 반영됐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 분쟁이 얼마나 갈 거냐가 관건이겠죠.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뭐 몇 주 안에 끝난다 그러면은 작년 6월에 뭐 이란 타격했을 때처럼 뭐 이른 시일 내에 안정화되지 않겠느냐라는 분석도 있고 사실 미국도 그 어느 미국 분석가가 그러더라고요. 트럼프는 나는 뭐 유가는 걱정 안 한다라고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지만 사실 결국 트럼프의 약한 고리는 유가일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 경제도 안 좋아질 텐데 이런 얘기도 있는데 미국도 이번에 이란의 산유 시설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이란 정예부대인 혁명수비대에 해군의 그 기뢰 설치를 못하도록 그쪽을 타격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호르무즈 혼란은 어떻게든 막아보고자 하는 것이 미국도 그런 생각은 하고 있는데 네. 이란 입장에선 반대로 이 석유 시장을 교란시키는 거 이거를 무기화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미국 쪽에서는 지금 뭐 사우디아라비아랑 계속해서 대화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글로벌 원유 재고가 지금 현재 시장 충격 정도는 흡수할 수 있는 한마디로 좀 재고가 넉넉히 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실물 경제에 타격을 받을 정도로 올라가는 거는 막을 수 있다. 지금까지 분석은 그게 지배적인데 네. 이게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이미 작년 상황에서 세계 시장의 원유 공급이 과잉 공급 상태였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가 있고 근데 이제 이란 그리고 또 하나가 이란 스스로도 네. 지금 그렇게 되면은 같이 죽자라는 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란 경제에도 부메랑이 될 거고 가뜩이나 경제 안 좋은데 그래서 이란이 이 경제적인 파급력을 무기화하는 데에는 이제 구조적으로 좀 한계가 있다. 이제 이런 분석이 많고요. 네. 근데 일단 앞으로 뭐 짧아도 한 달, 길게는 뭐 반년 이상, 뭐 8개월까지 네.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은 굉장히 클 수 있다. 지금 좀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일단 뭐 한 달 안에 끝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상황은 진짜로 유동적입니다. 네. 이 전쟁이 얼마나 길어질지를 봐야 되니 사실 네. 지금까지는 전쟁이라고 규정하기 힘든 상황인데 예. 어쨌든 그 상황을 계속 봐야겠죠. 일단 트럼프 스스로도 4주에서 5주 언급을 했다가 장기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살짝 그 피력을 예. 하고 있어서 이게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좀 변화하고 있고 미국 내부에서도 사실 이 전쟁에 대해서
찬성보다는 반대가 좀 많고 특히 마가 진영 안에서도 이 왜 이렇게 사악한 전쟁을 하느냐에 대한 비판이 좀 이렇게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길게는 못할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분석도 있지만 지상군 투입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요. 그 지상군 투입을 실제 하겠습니까? 저것도 페이크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거는 정말 알 수 없는데 네. 지금 지상군 투입 전에 지상군 투입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미군의 희생을 전제로 할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는 거죠. 그리고 그거 우리 이미 20년 전에 다 예, 봤잖아요. 그렇습니다. 미국이 이라크에서 예, 어떻게 수렁에 빠지는지. 근데 이란의 지금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를 사살한 거 예.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는 가장 큰 승리의 명분으로 이제 그거를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건데 예. 지금 그 다음에 체제 교체 자체를 목표로 내걸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예. 우리는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할 건가? 음.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또 트럼프가 좀 말장난처럼 들리는데 체제 교체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도 체제 교체를 미국이 하겠다라고 말을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서 트럼프가 얘기한 거는 이란 국민들한테. 예, 이란 국민들이 일어나라라고 예. 했는데 지금 이란 쪽에서는 네. 현재까지는 그런 조짐은 없습니다. 네. 체제 붕괴라든가 이런 조짐은 없고 음. 오히려 이란의 그 최고 안보회의의 의장이라고 하는 알리 라리잔이라고 네. 이 사람 원래는 좀 실용주의자로 서방에서는 평가도 받았지만 지금 굉장히 강경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란 지금 하는 거 보면은 이대로 물러서겠다라는 거 아닌 그렇죠. 것 같아요. 예. 진짜 존재 위협으로 이란 예. 엘리트들은 받아들이고 있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그러면 군사적인 압박을 더 하려면 뭐 지상군 투입을 할지도 알 수는 없지만 만약에 투입을 하려고 하면은 네. 더 그 전에 사전 정지 작업을 해놔야 되거든요. 네. 그러려면은 이 걸프 국가들, 미군 기지를 갖고 있는 국가들, 이 국가들이 예. 더 많은 것들을 협력을 해줘야 됩니다. 예. 기지 사용에 더 제한도 풀어주고 예. 뭐 연공 다 열어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예. 이제 그런 것들이 과연 이뤄질지 이제 외교적인 것들 네. 이런 것들도 과제가 있고 결국은 미국이 그 트럼프 정부가 그 정치적인 그다음에 경제적 군사적인 부담을 끌어안아야 하는데 여태까지 트럼프가 보여줬던 모습은 부담은 지기 싫다였잖아요. 전부 다. 그 말씀하신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도 네. 그래서 이른바 참수 작전, 예. 이 머리만 제거하는 이런 거였고 예. 그리고 또 마가 말씀하셨는데 예. 트럼프는 마가들 그동안에 끌어당긴 이유가 전쟁 안 한다. 특히 본인이 레짐 체인지 전쟁 같은 거 안 한다. 네.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트럼프 주변에는 그 친이스라엘 성향의 이제 극우파들이 많이 포진해 있긴 한데 이란과 전쟁을 하는 거에 대해서 대중적 지지는 뭐 많지 않다고 봐야죠. 미국 내에서 또 올해는 이제 중간 선거도 있고 그리고 그 주요 마가 진영에 이른바 그 마가 쪽의 인플루언서들이 이번 작전에 대해서는 좀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좀 있고 특히 이 벤스 부통령, 네. 예, 이 벤스 부통령 측근에 보면은 억제파, 그 다음에 이제 우선순위파 뭐 이렇게도 구분을 하는데 억제파는 뭐냐면 본토 안보 한마디로 미국 본토 안보에만 집중하자. 여기저기 군대 벌리지 말자. 사실 트럼프도 계속 주장해왔던 게 그랬죠. 이거예요. 예. 그리고 우선순위파라는 거는 지금 미국의 한마디로 주적은 중국 아니냐. 그렇죠. 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추자라는 건데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이란과 그렇게 지상군 투입까지 하는 거 이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네. 것이고 물론 이런 미국 내 국내 정치의 논리를 따지기 전에 이거는 국제법 위반에 반인도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이고 네. 미국 국내법도 사실 트럼프가 위반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이란이 이렇게 지금 어느 정도 가다가 누그러질지 그러니까 예전처럼 계속해서 좀 관리된 절제된 분쟁 현재까지는 뭐 그 정도로 볼 수도 있지만 시각이 엇갈립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이란이 관리된 분쟁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공세 수위가 굉장히 높다. 지금 오늘 아침에도 뭐 알자지라 방송한테 나온 거 보면은 전방위로 이제 중동에 미군 기지 있는 나라들 겨냥하고 그게 결국은 그 미국 그 이란 입장에서는 고립을 자초하더라도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경고를 보내는 거 계속 경고를 보내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또 그리고 사실 트럼프 정부에 그래서 레짐 체인지 내지는 하메네이 사살 이후에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계획이 없어요. 예, 보이지는 않아요. 음. 그리고 로드맵 이야기는 늘 이라크전 때도 나오고 많이 나오지만 전 사실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인 것 같은 게 남의 나라를 아무리 그러니까요. 미국이 강해도 예. 그렇게 마음대로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어떤 로드맵도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우리는 더 걱정이 커지는 거죠. 그렇죠. 이제